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 생태계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어제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생각처럼 강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여전히 랠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내일 이후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중심 새로운 시장 주도주 생태계. 우리 그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죠. 삼성전자로 패러디 해본다면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고 랠리가 임박이 됐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이제 그 시가총액 절대 1위죠. 그리고 시총에서 차지하는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2%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지수 자체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지만 하락 종목 수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여타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에서 다시 또 주도주 논리가 이제 재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화면에는 표시 안 했지만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급락 시점, 거기가 이제 급락 시점의 출발점이 역사적 최고점이 되겠죠. 역사적 최고점 돌파하고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랠리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은 TSMC가 이제 끌어주고 그다음에 애플이 밀어주는 그런 어떤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경쟁 관계 있죠. TSMC도 그렇고 애플도 삼성전자의 경쟁 관계 있지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일단 그 TSMC 그리고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를 이끌어주는 견인 효과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애플이 급등하기 전에 애플이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었죠. 역사의 고점을 이제 갭상승으로 돌파하면서 10.4%인가 그 급등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다가 10%가 넘어가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아마존이 나스닥 시장을 이제 주도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최저점, 3월달에 최저점을 통과한 이후에 4월달에 여타 종목에 비해서 비대면의 대표적인 아마존이 가장 강렬하게 시장에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한 달 동안은 대체적으로 이제 횡보 조정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달과 7월달에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7월달은 역시 그 테슬라 장세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8월 시작과 함께 돌파 갭과 함께 이제 그 애플이 어제도 상당 부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플 중심의 어떤 그 시장 생태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애플 중심의 어떤 그 주도주 논리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플이면 사실 그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핵심은 사실 스마트폰이라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은 이제 그 나스닥과 다우 간의 어떤 키 맞추기 과정,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간의 어떤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역시 그 잠시 후에 우리가 또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조선 철강 기계화학 자동차 이런 그 제조업과 삼성전자가 동일한 흐름이에요. 초기에는 이제 도행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사실 그 초반에 이제 우선주 기준으로 2%대 3%대까지도 한번 치고 나가려고 했다가 지금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매기가 제조 여타 그 현대차라든가 여타 그 제조 쪽으로 매기가 분산이 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전기차의 상관관계, 역학관계, 그리고 삼성전자와 비대면과의 또 상관관계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랠리가 전개가 된다면 주도주급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그 제한적인 등락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비대면으로 본다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넷마블 이런 것들은 역시 에드벌룬식으로 많이 치고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주가가 이제 정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족을 단다면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전자하고 흐름을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놓으면 주식을 매매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차트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조정 이틀 이후에 오늘이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요소들이 굉장히 양호하죠. 일단은 그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던 디스카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에 비해서 못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 스마트폰이 부진이었거든요. 2분기까지. 그런데 3분기에는 상당 부분 호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는 우리가 애플과 한번 연계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도 굉장히 좋죠. 최근에 막 이틀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그 한국 어떤 경제, 어떤 한국 경제 어떤 펀더멘탈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아름다운 도행, AD 테크놀로지가 단연 탑픽이고요. 네페스, SF반도체, 덕산네오로스 이런 관련주들, 특히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고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들 보면은요, 흐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그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런 그 지금 열거했던 종목들의 어떤 그 기술적 흐름이 양호한데 이럴 때 주가가 사실 이럴 때 주가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승에 따른 신뢰도를 상당 부분 높이지 않나. 뭐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패턴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여하튼간에 뭐 편안하게 문자만 받고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맨 끝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 월봉 차트인데요. 2016년도 초서부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출발했다고 보고, 이때는 단연코 이제 그 D램이죠. 메모리가 이제 상승을 주도를 했고, 그 이후에 2017년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빠졌죠. 그런데 2018년도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58조 8천억이에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의 그 선반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2019년도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나요? 27조 7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8조 대비해서 반토막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이제 입체적이라고 할까요? 좀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부분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아주 뭐 매력적인 예쁜 차트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고점을 다시 지금 돌파하는 그런 단계고, 제가 이미 뭐 회원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제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를 봐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비중이 좀 작으신 분이라든가 그동안에 좀 망설이셨던 분이라면 이번 어떤 그 타이밍을 통해서 물량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서 나온다. 자, 요번에 이제 그 8월 3일자 신문인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민국이 OECD 1위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를 보면은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보통 저도 뭐 경제를 혹은 이제 기업 분석을 뭐 30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성장률을 볼 때 물론 전 분기 대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신문 기사들 대부분이 전분기 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2분기에 11.5% 성장했다는데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분기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1분기는 말도 못하게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보자면 2019년도 전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위기가 와서 2020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분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해서 1000%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와, 장사를 무지하게 잘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쓴 어떤 그 언론사들의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써야지 자기한테 좀 편한 거죠.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보수자 진보를 떠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여하튼 간에 11.5%예요. 말도 안 되지만 한국이 3.3%고, 제가 그 데이터 모르겠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2.9%인가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우리가 보통 글로벌 자금들은 이제 톱다운 방식 운영이 되거든요. 먼저 글로벌 경제 전체를 보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인가 해야 됐다는가 아닐 때인가. 두 번째는 이제 국가를 봅니다.
전 세계, 뭐 OECD라고 보죠. OECD 내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경제가 선방하고 있는가. 그 순서로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국가가 선택되면 거기서 이제 바스켓이 구성되죠. 그 바스켓의 핵심이 이제 그 삼성전자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서 삼성전자 하나만을 놓고 객체를 볼 게 아니라 그 한국 경제 전체의 그 포괄해서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외국인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어떤 형태로 어떤 그 양으로 유입될 건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원달러는 달러 대비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상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지금 말도 못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 강세와 함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니까 그림만 보죠. 중국이 전 분기 대비 11.5% 상승을 했고요. 그럼 경제가 11%면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 6%대 유지를 못하고 6%대도 지금 달랑달랑한데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이 3.3%, 전분기 대비 독일이 10%예요. 마이너스, 미국이 마이너스 9.5%, 멕시코가 마이너스. 미국이 여러분들 적당히 보면은 9.5% 선방한 것 같지만은요. 근데 기저효과죠. 중국도 그렇고 1분기 때 개판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이런 속어를 쓰면 안 되는데. 멕시코도 뭐 난리죠. 17% 마이너스. 프랑스가 마이너스 13, 이탈리아가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SMC가 끌어주고 애플이 밀어주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삼성전자는 사실 그 TSMC와 적이기도 하지만 함께 흐름이 좋죠. 경기가 좋아야지 뭐 TSMC도 좋아지고 삼성전자도 좋아지죠. 여하튼 간에 TSMC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화살표 표시해놨는데 이 정도 지역이 아마 그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시세는 항상 소녀처럼 사춘기 소녀처럼 뒤두새두기 모르게 다가와서 토끼처럼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올라갈 때는 뭐 눈 깜짝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종기 때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저희 그 회원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그제서부터 어제까지 제가 매수 가격대를 설정해 드렸는데 그 정도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애플, 위에가 이제 애플이고 아래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위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3월 달에 최저 저점을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가장 강렬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비대면 테마가 강화가 된 거죠. 우리 눈에는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뭐 IQ가 이제 우리가 100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플은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서 6월 달에나 이제 그 급락 시점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사실 순환매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매월마다, 뭐 매월이라고 사실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도 그런데, 그 흐름마다 주도주가 이제 변동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4월 달, 그리고 5월 달은 이제 5월 달 보면은 옆으로 좀 횡보주를 보였죠. 그리고 4월 달과 6월 달, 7월 달이 이제 주도주였습니다. 그 박토를 아마존에서 지금 애플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랜덤하고 뭐 복잡게 같지만 굉장히 정교한 어떤 메커니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상승과 하락 이런 그 논리는 똑같고 주도주 논리 똑같습니다. 단 종목만 바뀌는 거죠. 시대마다. 자, 보시는 위에 그림은 이제 그 애플이고 아래가 이제 테슬라거든요.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사실 그 애플하고 최저점, 코로나 최저점 이후서부터는 흐름이 거의 뭐 대동소이했는데 6월 말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랠리를 전개하죠. 그리고 워낙 단기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 과정이고 그 숨고르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애플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탄생됐다.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8월 달은 애플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고 아울러서 애플 중심의 새로운 어떤 그 주도주 생태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과 키 맞추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좋다고 그런 거죠. 위에는 이제 그 코스피인데, 요번에 이제 급락 시점을 이제 살짝 돌파를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락 시점을 돌파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600포인트 후반, 뭐 700포인트라고 하죠. 700포인트 돌파해서 83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뭐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정체 내지 뭐 소폭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 우선주고 위에가 아래가 현대차인데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표님 왜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흐름이 훨씬 좋고 더 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이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못 오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못 오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주도주로 매기가 집중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그 자신감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거죠. 조선철강, 화학, 뭐, 기계, 뭐, 자동차 이쪽으로 분산이 됐죠. 오늘도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오르는 이유라고 보는 거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돈 쏠리마, 자금 쏠리마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현대차가 왜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입니까? 이거만 놓고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급락 시점을 이제 거의 다 찾아갔어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좀 갭이 좀 있죠. 근데 요거만 봐서는 그러는데요. 요런 거를 물어보시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집착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주식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예, 우리가 그,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거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같은 기간에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현대차는 이제 최고점 27만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진 거예요. 낙폭과 따른 기술적 반등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올랐고, 얘는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 신고가 돌파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현대차는 이제 그냥 많이 빠질 거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고, 삼성전자는 주추세, 상향 주추세가 이어지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또 이제 보시는 그림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아래가 이제 LG화학인데, 보시면은 이제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최고점 53,000원 대비 아직까지 아래에 있죠, 한참. LG화학은 돌파하고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소강 국면이 전개가 되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매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LG화학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확률이 좀 낮아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쪽으로 자본이 몰리고 스포트라이트가 계속해서 몰리게 되면은 LG화학이 추가로 올라가기는 뭐 무조건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거고, 그 삼성전자와 이제 카카오와의 관계죠. 같은 논리입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된다면 카카오도 상당 부분 이제 숨고르기 혹은 이제 물량 소화 과정, 이왕 뭐 삼성전자는 이제 그 밀림에서 그동안에 계속 뭐 잠들고 있었던 호랑이 사자가 깨어나니까 굳이 사자 호랑이하고 맞짱 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 동안을 통해서 에너지 비축 기간 혹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SF 반도체, 덕산 네로스. 저희가 사실 그 종목을 추천할 때 이렇게 따라서 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한 열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한 건데, 오늘 AD 테크놀로지는 따라 붙어왔어요. 우리 그 흔히들 기다리는 조정을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AD 테크놀로지, 뭐 네페스, SF 반도체, 덕산 네로스 역시도요. 큰 이제 틀은 삼성전자 그늘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오늘 뭐 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뭐 내일 이후부터 강세 기준을 유지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 거죠. 자, AD 테크놀로지 대단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침리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네페스는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그 PLP 기술을 갖고 있죠. 세계 기준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기준으로 시각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 제가 특히 얘기하는 이제 포노 사피엔스 시대는 우리가 국내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조기 축구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죠. SF 반도체는 사실 뭐 경쟁력은 다소 좀 떨어지나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하죠.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개인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덕산 네로스는 이제 OLED 소재인데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3분기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애플이 올라가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랠리의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덕산 네록스도 역사적 고점 돌파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공격성을 좀 감안해서 조금 물리더라도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그 문자 회원 관련해서 그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어떤 문자를 통해서 그 성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많이 배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